좀 전에 일종 건생 구분했지요. 걔들은 건축물 용도를 일종 건생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을게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자 도시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죠? 도시지역을 구분할 때 1종 전용주거, 그러죠? 그 다음에 2종 전용주거, 3종 일반 용도지역 구분하잖아요. 이 동네가 30만 평이 1종 전용주거로 지정됐다. 그럼 그 안에 땅 가진 사람 있겠죠? 얘가 100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100평의 땅에다가 전용주거 1종이잖아요. 1종. 그러면 1종 건생으로 분류된 건 지을 수 있어요. 2종 건생은 건축허가 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종 건생 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니까 100평이니까 50평으로 지금 2층밖에 안 되잖아요. 25평으로 4층짜리는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4층짜리 2종 건생 짓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구청에서 허가해 줄까? 안 해주겠죠. 1종 건생은 허가해 주죠. 건물이 1종 건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에는 지금 얘기한 얘네들이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장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한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416페이지에 9번에 일반 음식점 장의사 있지요. 이 일종 건생 건물에는 동물병원, 장의사, 일반 음식점 영업할 수 있을까? 안 된다니까요. 일반 음식점을 내려면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게 사업자 등록 세무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 음식점은 2종 건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인테리어에서 장사할 때 2종 건생이라는 거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보세요. 1종 건생으로 지었죠. 여기다가 건물 주인이 중개업자가 동물병원 하겠다는 놈한테 일반 음식점 식당 하는 놈한테 건물을 새로 줄 수 있을까? 그럼 그거 하는 사람은 동물병원 하는 사람은 1종 건생 건물에다가 임대차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야를 2종 건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용주거는 안 된다니까? 전용주거지역에서는 2종 건생 건물이 못 지어지니까 용도 변경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는 1종 건생, 2종 건생 다 돼요. 그럼 나 같으면 준주거지역인 땅이라면 100평이라면 1종을 짓기보다는 2종 짓는 게 더 많은 세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 2종 건생으로 지었죠. 자, 준주거면 용적률이 500% 아니에요. 50% 주면 10층으로 짓는다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1종, 2종 다 되잖아요. 그러면 10층짜리 건물에 전부 2종 건생을 안 짓고 층별로 용도를 다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층, 2층은 1종. 그 다음 나머지 3, 4, 5, 6, 7층까지는 2종. 나머지는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받아 건물 지어도 돼. 그러면 3층부터 7층까지가 2종 건생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1종 건생을 분류한 놈은 영업한다고 새로 구하러 다니면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금은 건축물의 용도만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1종, 얘는 2종, 얘는 업무시설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얘가 어디서 제 기능을 하냐면은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제도 있죠. 거기서 얘가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과서. 얘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가만 보니까 75페이지를 74페이지 봐야 되겠구나. 74페이지를 가면은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라는 거 있죠. 그 두 번째 박스 보면 1종 전용주거 있잖아요. 자, 1종 전용주거 지역 지정되면 기억, 니은 박스 두 개 있잖아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3호에 가목, 바목, 사목 이런 말 나오잖아요. 3호가 바로 1종 건생이요.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 3호가 1종 건생 중에 지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저 밑에 조례로 1호 중에 단독 다가구, 2호 중에 공동 연립, 3호 중에 이러면 4호, 5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가 건축물의 용도가 29호까지 있다 이 말이야. 29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건 지을 수 있고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럼 용도 지역별로 여기에 정한 거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2종 건생을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지었죠. 7층짜리. 그러면 그 건물에는 자, 그 건물에는 2종 건생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416페이지에 규정한 거 있잖아요. 걔들만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중개업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겠죠? 자, 동물병원 하겠다는 사람한테 건물 대장 확인했더니 일정 건생이야. 빈 건물인데 일정 건생에다가 하면 안 되지.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안 내준다니까요.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행정처리 지침이 다 있다니까요. 법을 다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걔들 다 써놓고 있다고. 그렇게 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 것만 할 거 아니에요.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영업을 하려면 건물 임대차 계약이나 내 건물인데요 그러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대장에는 내 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의 건물 빌려서 하면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야 건물이 용도가 확인된다니까요. 동물병원 한다는데 건축물 대장에 들어간 게 일정 건생으로 들어갔어. 일정 건생에는 동물병원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니. 자, 그러면 416페이지에 이전 건생 있잖아요. 얘들은 어떤 거 있냐? 공연장 등등 뭐 비디오방 무슨 각종 극장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안 해도 괜찮으니까 2번에 종교집회장 있지요. 야는 시험용을 중요합니다. 교회, 성당, 절, 기도원, 수녀원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종교집회장이라 하는데 야들이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 미만? 자, 그 얘기는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돼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은 우리 법에 나중에 이제 국토법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제2종 건생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건생 있죠? 2종 건생 중 종교집회장은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얘기는 500 미만의 작은 절 교회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보다 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2종 건생 준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은 된다라고 하잖아요. 500보다 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2종 건생도 되고 종교시설도 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500보다 작은 것도 지을 수 있고 큰 것도 지을 수 있다. 근데 용도 지역별로 2종 건생 중 종교집회장이라고 되면 500 미만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0보다 큰 건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좀 어렵지요. 너무 내가 좀 그렇게 했네. 그냥 여러분의 눈높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야는 2종입니다 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을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했으니 더 어지럽지. 제가 잘못했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눈에 맞추는 건 이거예요. 이제 2종 건생 종교집회장 동네 교회 헌금 500원 이렇게만 외워넣으세요. 그냥 500 미만의 조만한 절 같은 것들은 용도가 뭘로? 2종 안 그래도 눈 작은데 틀린 사람 째려보다 보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얼어 죽을 시험 끝나고 야매로라도 수술해야지 이게 내가 눈이 보이질 않아요. 한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 하든지 일단 한번 야매 할매 불러다가 집에서 할런지 어떻게 해가지고 눈 안 떠져가지고 강의 못하고 그래서 이종 건생으로 종교집회장은 바닥면적 합계 얼마 미만? 500. 그래서 이종 건생 동네 교회 갈 때 헌금 500원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렇게 외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총포 판매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총포 우리나라는 총 사고 팔고 미국처럼 그러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를 소지를 자유로 하잖아요. 그럼 나버트도 우리 집에 기관총 달아놓고 하여튼 그냥 다 해버릴 것 같아요. 그 앞에서 특히 나는 기관총 설치해놓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빵 지나간 놈 있죠. 다 쏴서 그냥 다 타이어 빵꾸 내버릴 거예요. 사람 못 쏘고. 사람 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새벽 2시에 깜깜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간다. 타이어 빵꾸 낼 정도 사격 실력 가지고 있었어 제가. 군대에서 제가 북파 공작원으로 갔다 온 놈 아니야 내가. 밤에 깜깜한데 다 보여요 제 눈에는. 자, 여러분 못 믿는 거 압니다 내가. 그래서 이 총포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내버리는 거예요. 자, 휴대폰 거울은 나중에 보고요. 자, 총포 판매소는 용도가 뭐라고요? 이종 건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게임 제공업소래요. 뭘 게임을 제공해. 미친놈들. 오락실, PC방 이런 걸 이렇게 좋게 표시한 거예요.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소. 참. 자, 됐어요. 이제 9번에 1번 음식점. 그놈 있죠?
보통 우리 식당 가면 위에 일반 음식 있잖아요. 다 2종이에요, 2종. 고깃집, 무슨 레스토랑 이런 건 다 2종. 그 다음에 장의사, 죽었네, 죽었어. 동물병원, 개병원, 동물미용실 다 2종이에요. 자, 치과 의원은 용도가 뭘로 불려? 한방병원은?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고. 돌팔이 의원들은 일종이에요. 병원은 의료시설, 개병원만 2종. 개병원만 2종. 개미용실도 2종. 사람 미용실은 1종. 사람이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그러지. 그러니까 필수시설 1종으로 가는 거예요. 개는 좀 덜 중요해. 그래서 2종으로. 그 다음에 학원 나오죠, 학원. 이 학원 여러분이요. 보통 학원이 500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500제곱미터. 안 되는 것들은 2종 건생이에요. 500 이상 큰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 정도 안 보이는데 목동 가면 큰 학원들 많더라고 보니까. 대성학원, 청설학원 있거든요. 막 한 4개 층을 다 선단 말이에요. 걔들은 교육 연구시설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보면 동네 보습학원이나 학원 한다고 구해달라 하잖아요. 500이라는 것은 330이 1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500 넘는 거 드물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저 상담실부터 여기까지가 학원이잖아요. 500 될까 안 될까? 크기가 500제곱미터. 100평이 넘을까 안 넘어? 330, 100평이니까 140평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합쳐도 있잖아요. 공용명제가 140평밖에 안 되는데 실제 평수로 80평밖에 안 된다니까요. 상담실 여기까지 다 실제 레이저로 재는 게 8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2종 건생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학원 하려면 건축물 대장 2종 건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500 넘는 큰 학원을 하고 싶잖아요. 2종 건생으로 안 돼요. 교육, 연구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 고달프다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좀 알면 도움 되지 않을까요? 모르면 답답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리고 옆에 부동산 물어보면 그 사람 자세히 얘기할까? 아니죠. 소문냅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 따죠,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돈 많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막 진을 뽑았고요. 잘 안 가르쳐줘요. 왜? 기업에서 딴 데 취직하고 도망가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누군가한테 호의롭게 나한테 대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살아남는 거지 그냥. 해가지고 돈 많으면 차려버리고 2년 만에 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 안 배우고 했으니까 망할 거 아니야. 일 배우고 해야지.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한 6개월 배울 동안 자존심 딱 버려야 된다니까. 최대한 열심히 나는 여기다 뼈를 묵을 각오를 할 것이다 하고 절대 딴 데서 안 차린다고. 그래야 좀 가르쳐줘요. 그래야 딴 데 나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원이라도요. 자동차 학원, 무드 학원 2개 줄치세요. 자동차 학원, 무드 학원 제외라고 됐거든. 자동차 학원은요. 운전 학원 있지요. 자동차 관련 시설. 무드 학원은 뭐 배우는데? 춤, 사모님. 그래서 얘는 위락으로 분리되거든. 여러분 서지 말고 가만히 봐봐요. 자동차 학원이나 무드 학원은 간판이 학원이어도 2종이 아니에요. 자동차 학원을 하고 싶으면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운전 학원 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에요. 그다음 무드 학원 있죠. 슬로우 퀵. 이 학원을 하고 싶어요. 학원 하고 싶으면 이전 건설 건물이면 안 돼. 이건 안 돼. 그게 이걸 위락시설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하면 우리 학원을 내가 때려 엎어버리고 학원 다 엎어버리고 이 사이키 조명 달아가지고 무드 학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누굴 써야 되나? 세법 선생님 딱이지 뭐. 세법 선생님이 옷이 딱 맞잖아요. 현란한 옷을 입고 하니까 하면서 막 사모님 해서 이렇게 하면 중개사법 선생님은 손님 다 쫓아버릴 것 같아요. 에이씨 이렇게. 그 다음에 결혼 선생님은 문 앞에서 삐끼 역할로 하면 돼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왼손에 막 빵 들고 있으면 먹으면서 막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민법 선생님은 손잡고 싹 들어가면서 사실 나오잖아요. 진짜 내가 딱 특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구선생은 엘비스 프레스를 어디 있고 공시법 선생님은 사키 조명 밑에서 그레나루 길러가지고 목소리 깔아가면서 사투리를 맑게 못 알아듣게 여러분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막기 못 알아듣게 막 사투리 막 써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무도학원을 하고 싶잖아요. 될까? 자, 무도학원을 하려면 얘가 위락시설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종을 위락시설로 용도로 대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이 돼요. 상업지역에서.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있는 땅의 용도 있죠. 얘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이 돼요. 만약에 얘가 준주거지이다. 그러면 안 돼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요, 땅을 하든 건물을 하든 가장 기본이 대장 띄어보고, 등기부 띄어보고, 지적도 띄어보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 확인서 띄어서 용도 지역을 확인하라는 이유가 용도 지역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건물이든 건물 지을 땅이든 간에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용도 지역을 확인했더니 일반 상업지역이요. 그러면 당연하게 건축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전 건생 건물을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위락으로 용도 변경했죠. 그럼 이제 사기 조명 달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해가지고 각종 우리 학원 출신 부동산 사장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신장 개입했다 놀러 와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6명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춤 좀 치고 가라고 미어 터질 것 같아요. 10년 뒤에 해야지. 자, 10년 뒤에 강의 못 하잖아요. 그때는 나는 이제 돈 받고 선생님들 풀어가지고 다 해서 역할 나누시면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 안 내고 외상하는 사람 있죠? 중개사 손에 데리고 와서 땅에 묻어버릴 거야. 저 사람이래. 그러면서 결혼 선생님 옆에 땅 파고 있어. 입에 빵 물고 땅 파고 막. 자, 그 다음. 자, 12번에 독서실 기원. 이거 오늘 동영상 올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자, 밑에 독서실 기원이 있죠? 기원이 뭐 안 될까요? 그렇지. 자, 바둑 또는 기원을 하고 싶다고 건물 구해달라고. 독서실은 워낙에 자주 하잖아요. 독서실 용도로 건물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종 건생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위치가 참 좋아서 독서실 하고 싶은데 야가 업무시설이야. 건물이 안 돼요. 일종 건생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종 건생. 그래서 야를 유능한 중개업자는 잠깐만 이게 일종인데요. 용도 지역 확인해서 얘가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인데 3종 일반 주거는 이종 건생도 되거든. 이종 건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가 알 수 있는가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 다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중개업자가 할 일이에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구청에 확인했더니 용도 변경 된답니다. 오시라고 계약하게.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독서실 기원은 이종이어요. 그 다음 13번 맞아 죽는 것들 다 나와잖아요. 테니스장 체력 달리는 사람한테 깔려주고 에어로빅장 깔려주고 볼링공 받아주고. 에어로빅장 하면 왠지 깔려 죽을 것 같아요. 아줌매들한테.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형 시설이 왜 워터파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다 이종 건생. 근데 500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500 이상 큰 놈은 운동시설로 분류되거든요. 아까 탁구장, 체육도장은 용도가 뭘로? 탁구장, 체육도장 1종. 지금 나온 얘들은 2종. 다 500 넘어가잖아요. 운동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에 뭐 특별할 게 없는데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 나왔죠. 아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30제곱미터 9평이 안 되는 것들은 1종, 9평보다 큰 거는 2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9평 넘는 30평짜리 큰 부동산 사무실 하고 싶어. 그래서 파트별로 직원을 뽑아서 자, 너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자, 여기 괴한동에 하니까 너는 가. 그 다음 너는 경매팀. 내가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아파트. 너는 빌라. 파트별로 큰 사무실 하고 싶잖아요. 한 30평짜리.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2종 건생이어야 합니다. 1종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5번은 중요합니다. 다중 생활시설이 옛날에 고시원 같은 거 얘기하는데 다중생활시설이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거든. 이 고시원 같은 거 있잖아요. 500이 안 되는 고시원들. 지금 고시원이라는 용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고시원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고.
500이 안 되는 크기로 지을 때는 이종 건생으로 지을 수 있지만은 500보다 큰 놈 있죠. 숙박시설이라는 얘기는 소방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더라도 화재가 안 나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시원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다중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어디라도 다 지을 수 있는 거였다는 얘기거든. 근데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시원은 500 미만이면 이종 건생 전용주거에서 안 돼요.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간단하게 다중시설 500 미만이면 이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용도 지역별로 쭉 연결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17번 여러분 좋아하는 단란주점 나왔어요. 바닥면적 합계 얼마 미만? 150 미만. 단란주점이 150보다 큰 거 있잖아요. 위락시설이에요. 150이 안 될 때 2종. 그 다음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나오죠. 얘들 다 2종이에요. 내들 시험에서 위락으로 시험을 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2종 건생이니까 독서실 있죠. 학원하고 레벨이 같잖아요. 동물병원하고. 이거 법적으로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단란하게 술 먹고 안마 시술 해가지고 피로 풀고 회사 다니고 노래 가서 연습하라는 거지. 노래방 이런 건 법적 용어가 없어요. 우리 노래방이라 하잖아요. 법적으로 노래 연습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건전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5번부터는요 타이틀을 기억을 하면 다 해결돼요. 문화 및 집회니까 집회 버글버글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해놓고 동식물원은 특히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 있지요. 하는 용도로 뭘로 분류하냐면 저 뒤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아예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일단 동물원, 식물원은 용도가 문화집회다. 동물, 식물 보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다. 집회를 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종교시설 있지요. 종교집회장으로 이종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그러죠. 절이나 교회, 사찰, 성당, 기도원, 수녀원, 제실 이런 것들이 500이 안 되는 것들이라면 2종, 500보다 큰 놈은 종교시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네 교회 헌금 500원.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뭐 도매, 소매시장 상점이니까 판매시 제목만 알면 되고 운수시설 있지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시설, 공항, 항만. 그러니까 운반 수송이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운수시설. 근데 밑에 의료시설 있죠. 간판 병원이 병원. 아까 동물병원은요 2종. 한의원은 치과병원은 자 밑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다 병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있지요. 학교인데 유치원부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등으로 가면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유치원이요. 아까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었죠. 걔하는 용도가 일종 건생. 교육원, 직업훈련, 학원. 학원인데 아까도 학원 어디 나왔죠? 이종 건생.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큰 거 얘기하는 거지. 교육, 연구니까.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또 제외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 도서관, 특별학교는 없고요. 한 장 넘어가면 노유자시설, 늙을로 어릴 유자 아니에요. 아동 관련 노인복지, 사회복지, 근로복지 이런 것들이니까 특히 아동 관련 옆에 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자, 객관식에서는 좀 헷갈릴 만한 걸 낼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이런 걸 디리다 섞어 놓고 구분해라고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용도가 노유자. 수련시설은 생활권, 자연권, 수련이잖아. 수련. 그러니까 특별하게 꼈는데 유소호스텔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여행자 다니는 대학생 다니는 유소호스텔 있지요. 야들은 용도가 뭐냐면 수련인데 시험은 숙박시설로 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아까 왜 탁구장, 체육장, 테니스, 체력 단련, 에어로빅, 볼링 나왔죠.
걔들이 500보다 큰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500 이상. 그 다음에 뭐 특별할 게 없고, 업무시설 중에는 공공업무 1번 업무 중에 일반 업무시설 중에 니은에 오피스텔 저놈 있지요? 저놈 저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냐면 업무시설 오피스텔. 복층형 오피스텔 광고 보셨죠? 오피스텔 복층 다락 설치한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복층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다락 설치해서 왜 사다리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 올라가면 허리 핍까 구부릴까? 구부리고 들어가요? 왜? 낮아요? 얼마나 낮길래 구부려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구부릴 게 아닐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구부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다락 있죠, 다락. 다락이 왜 복층으로 짓냐면, 다락을 짓냐면 층고 1.5m 이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락은 층고가 1.5가 안 돼. 그래서 만약 1.7로 했다. 다락 4평짜리 바닥 면적에 연면적에 포함돼 버려요. 용적률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다락은 허리 구부리게 된 거예요. 1.5가 안 되는 높이로 1.5로만 딱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키가 148이다. 안 구부려도 돼요. 그래서 그 다락을 설치할 때 복층형으로 업자들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1.7, 8m 해놓고 나무로 1.5에 딱 맞춰서 이중으로 공사해 준 거예요. 입주한 사람들 뜯어내가지고 다시 쉽게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1.8이면 거실에 하나 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텔레비 나오고 난리 났거든요. 일일이 못한다니까 다. 물론 뭐 돈 먹었겠지. 그래서 오피스텔은 용도 뭐냐면 업무시설. 다 우리 건축법 정형을 받고 있다고 걔들이요. 숙박시설 있지요. 에이 아들은 뻔하지 뭐. 그중에 저 2번에 휴양 콘도미니엄 있지요. 그 저 콘도 대면 콘도 야가 용도가 뭐냐면 급하면 또 숙박업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기로 해요. 숙박업소가 뭡니까? 숙박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있지요. 단란주점으로서 숙박시설에서 3번 안 했네. 다중생활시설 이전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그러죠. 500 이상 큰 거.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 이전건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 얼마 이상? 역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단란주점이 150이 안 되면 이정이요. 150 이상이면 위락. 자, 단란주점 면적 얼마? 150.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 뭐 해다가 오른쪽에 무도장 거기 있네. 무도학원 있죠? 위락이네, 위락. 그 다음에 카지노. 17번부터는 이제 공장 제목 줄치고 18번 창고시설. 그 창고시설 중에는요, 창고, 하역장, 집배송 중에 3번 끝에 물류터미널이 있죠. 야가 또 터미널로 되어 있으니까 운수시설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물류터미널은 그냥 물류창고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창고시설이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있죠. 밑에 뭐 주유소, 뭐 액화, LPG 충전소 이런 거 다 위험하네. 그 LG 주유소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고 하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건물 있는 땅의 지목이 뭐냐고 하면 뭔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유소 용지. 지목은 주유소 용지. 건물의 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공법은 고통스럽지만 합격하고 나가서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절절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20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있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거기 정비공장 있죠? 정비공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의 용도 중에 공장이 있나요? 공장? 공장도 있어서요? 공장이란 건 없죠? 있어요? 저도 아는데 물어본 겁니다만은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왜? 저 위에 공장 있죠? 17번에. 그래서 시험에요. 자, 정비공장은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분류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정비공장은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거든. 그 다음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있지요. 여기 운전학원 나오잖아요. 운전학원은 이종건생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란 얘기지.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있죠. 축사, 딱 봐도 알지 뭐. 가축시설. 그 다음에 도축, 도개장. 도개장은 뭐 하는데요? 닭 잡는 곳. 도축장은 나머지 짐승 잡는 곳. 작물 재배, 종류배양 나오는데 온실 다 뻔하단 말이에요. 8번 끝에 동식물은 제외되는데 동식물은 용도가 그 옆에 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해도 참 의심스럽다니까. 1초도 안 돼서 탁탁 나오는 거 보면 문화 및 집회라는 단어를 못 외웠을 텐데 이렇게 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써놓은 것이야. 22번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있지요. 얘가 옛날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단어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교정군사시설 제목 줄치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제목, 이거 제목만 줄치면 돼요. 묘지 관련 시설 있지요. 요 놈은 신경 써야 돼요. 화장장 시설하고 봉안당 있지요. 얘가 이제 봉안당이 옛날에 납골당. 그 다음에 4번에 그 동물 화장하는 거 있네. 동물 사체 건조장하고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있지요. 여러분요, 거기서 28번 먼저 보세요. 장례시설 있지요. 사람 장례식장하고 동물 장례식장 아니야. 동물 진짜 이게 동물 죽어서 장례 치르는 건 난 상상이 좀 안 가긴 해요. 동물 장례식장 가보신 분 있나요, 진짜? 가서 돈 내고 장례 치르고? 갔다 와서 얼마 들어요? 20만 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개가 가죽이 있는데 뭐들 옷을 입혀요. 개는 그러려면 품게려면 개한테 모피를 입혀줘야지. 틀. 그럼 오덕나무 하면 50만 원. 그냥 나무가 나고 그냥 하면 20만 원. 그래서 절도 해요. 절은 안 하고 뭐 묵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그건 절차만 가셨습니다 하고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 치르다 치고 그 다음에 어디? 납골다 화장장? 그게 화장해야 되잖아. 그리고 화장장 간다는 얘기 아니야. 자체를 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허가 받은 거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장례시설하고 묘지 관련 시설 다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같이 요만큼 면적은 장례식 시설로, 요만큼은 동물 화장장으로 같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들어가야 돼요. 도면 들어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원스톱으로 되네.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육을 낙골을 딱 집어넣고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외우는 우리 시험용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장례부터 치러야 돼. 장례 치르는 곳이 장례시설. 장례 끝나잖아요. 화장해야 되잖아. 동물 화장, 사람 화장장. 그 다음 낙골하면 넣어야지. 육을 하면 동물 낙골, 사람 낙골, 야들 묘지 관련시설. 그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장례, 사람 장례, 동물 장례, 장례식장은 장례시설. 장례 끝나가는 데가 화장장, 낙골장. 야들은 묘지 관련 시설. 격조 있네. 죽음도. 자, 그 다음에 관광 휴게 시설 있죠. 27번.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거기 있지요. 능동 어린이회관에 비리가 저질러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린이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러죠? 다 다르잖아요. 자, 지역아동센터는 일정건생. 어린이회관은 이거 제가 순서대로 물어야 돼요. 유치원은 교육, 연구. 자, 어린이회관은 관광의 어린이집은 노유자. 그러니까 이런 헷갈릴 만한 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어린이회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망탑, 남산타워 같은 거. 5번에 휴게소 있지요.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용도가 뭐냐면
도로가 건물이요? 아니, 도로가 건물이냐고. 대답을 해도 틀려도 내가 납득하게끔 틀려야지.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이 용도가 뭐냐니까 도로라고 하는 비수를 날려버려요. 도로가 뭐요? 지목이요, 지목. 도로. 그러지 말고 관광 휴게시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국밥 하나 먹을 때 저 관광 휴게소 가서 휴게시설 가서 국밥 하나 먹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이 주차장 돼 있지만 주차장 용지도 아니고 이놈은 대지도 아니고 난 도로다. 왜? 고속도로가 주지목이니까.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죠?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은 용도가 뭐냐면 관광 휴게시설. 그 땅의 지목은 도로.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까지. 자, 건축물 용도 몇 가지? 29가지. 이게 요렇게 29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국토계획법 1장 용도 지역제도 배우잖아요. 용도 지역을 왜 배우냐? 이런 용도를 다 국가가 지정해서 땅에다가 용도를 정해놓고 용도 지역별로 이 중에 어떤 걸 지을 수 있냐 없냐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자 일단 제일 그건 조금 실력이 돼. 다음에 하고 오른쪽에 대지 있죠. 대지. 일단 지금 용도만 분류하시면 돼요. 그 지금 나온 게 건축물 나오죠. 건축물. 자 그럼 건축물 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 한참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들 말한다. 그죠? 그 문화재나 철도 관련된 그 선로부지안의 시설이나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톨게이트 시설하고 컨테이너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수문구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리고 용도 29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일정 건생은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외웠다. 그렇죠? 대충 기억하고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대지가 나오죠. 대지. 자 여기 보세요. 필지라는 말 안 썼죠. 지금 필지 대지 다르다니까요. 필이란 개념은 권리의 객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 단위로 측량을 해서 지번을 하나 붙이고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에 맞춰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 필지 단위로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기 한 필지별로 등기하는 거예요. 내 필지를 사고 팔았다. 필지별 계약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위 필지 왜 몇 번째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등기할 때는 필지별 등기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필지별로 대장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는 대지라고 썼죠? 왜? 봐요. 건폐율이 뭐냐고.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그러죠? 용적률이 뭐냐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봐요. 대지 면적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대지란 원칙적으로 어떤 땅을 말하냐. 예외적으로 얘도 대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원칙으로 건축허가 받아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물 지으려면 원래 대장에 한 개의 필지로 등록하잖아요. 그 한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가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 적용된다. 그럼 보세요. 자 필지 크기 똑같다 쳐요. 13, 14, 15. 자 필지가 몇 개? 3개의 필지. 왜? 한 필지에 집어는 하나만 붙이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죠? 그러면 3개의 필지 아닙니까? 100평이라고 쳐. 그러면 여기다가 50% 50평짜리 2층으로 짓고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지르라는 얘기예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 된다 이 말이지. 그러죠? 그런데 땅 주인이 세 필지가 같은 놈 것이요. A.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300평을 합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 꼭 합쳐놓고 한 필지로 만들어야만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란 얘기지. 이 지번을 그대로 남겨놓고 300평 전체를 대지로 건폐율 50% 150평짜리 용적률 100% 2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건물 지으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짓잖아요. 필지가 몇 개? 3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여러 필지 있죠. 여러 필지 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내 땅이니까 나는 한 필지로 합병해 놓고 건물 지어도 되고 합병 안 하고도 건물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얘가 역곡동이고 얘는 소사동이에요. 자, 역곡동 27번지, 소사동 15번지 땅 붙어 있어요. 원래 한 필지였는데 청량을 해서 부천의 동네 구역을 할 때 반 딱 잘라가지고 역곡동 27번지 돼버리고 소사동 15번지 돼버린 거예요. 땅 주인이 같은 놈인데 이걸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왜? 뭐가 달라서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없는 단어 만들어내라 고생하십니다. 비스무리한 단어로 정확한 단어는 못 나오니까 비스무리한 단어. 처음에는 행정구역이 하다가 눈치 보고 변화가 없으니까 법정동이 달라가지고 법정동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이 서정리요. 법정동이 다르다며요. 얘는 검정리요. 두 땅 붙어있어. 15, 27 합병할 수 있나요? 법정동이 다르면 안 되니까 네가 다르면 된다는 얘기 아니요? 법정동이 달라서 안 된다며요. 이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지.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 못한다. 리동. 리나 동까지 써주고 지번을 붙인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합병 못한다고. 배웠죠, 우리? 자, 두 개 필지가 붙어 있지만 네 동이 다르면 안 된다. 합병 못한다. 그럼 땅 주인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두 개 동네가 인구 줄어들어서 동네가 통합될 수 있지요. 그 역소동, 곡사동으로 바꿔야 동네를 통합해서 그건 합병해도 돼요. 그전에는 절대 안 돼. 동네는 수시로 합병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나눠지죠. 역곡 1동, 역곡 2동, 원래 역곡동 인구 늘어나니까 역곡 1동, 2동 더 늘어 역곡 1동, 2동, 3동 지역가다가 신림 33동까지 있어요. 신림동 서울대학교 옮겨가면서 인구 자꾸 늘어나니까 신림 1동, 신림 1동. 그래서 동네 이름 바꿔요. 대학동 이렇게. 그래서 동네 통합, 동네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별필지로 가야 돼. 그런데 이 두 필지를 합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을까? 자, 이따 그래야지만이 볼게요. 자, 부산 고등법원 관할에 땅이 있고 대구 고등법원 있죠. 관할에 걸쳐서 땅이 있는데 두 개의 땅이 있고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 중에 60%는 대구 고등법원에 걸쳤고 40%는 부산 고등법원 관할에 걸쳤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관할 문제. 어디다 등기해야 될까? 60%는 대구, 40%는 부산에 걸쳤다고 관할에. 그럼 어디다 등기해야 될까요? 자, 고등법원은 관할에 걸쳤으니까 대법원에서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할은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 들어봐요? A 지방법원, B 지방법원에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러면 고등법원이 있다. 그럼 고등법원 장이 관할 정해 준다니까요. 그 얘기는 건물은 여러 개 지자체에 걸쳐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은 합치지 못해도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15번지, 자 16번지, 17번지인데 도로가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4m 도로로 관통돼 버린 거지. 두 필지가 나의 땅이요. 이거 합칠 수 있나요? 왜요? 이때도 또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버리면 또 사태 불능이요 또. 그래서 내가 얼른 철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저거덕. 철도 주변에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15, 17 합칠 수 있나? 안 되지. 왜? 그러지.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을 못 한다니까. 그러죠? 합병하지 않고도 이 땅이 나을 것이면 건물은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칠판에 뭐 분필로 짓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상가 건물, 병원 건물 보면요, 도로 위로 이렇게 지어진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건물은 필지를 몇 개, 2개의 필지 위에 건물 지어지고 있잖아요. 2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역곡동 땅인데 15, 16 요까지는 지적도가 1200분의 1에 등록되어 있고 여기 2400분의 1로 간단 말이에요. 축척 다르죠? 합병 못해요. 합병 못해도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반드시 한 필지만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짓는 게 아니구나. 둘 이상의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을 수 있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 있죠,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란 얘기인데 이런 규정을 알아놔야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임야 있죠, 임야. 임야인 상태는 건물 못 짓지. 대지로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얘는 임야인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임야도에 올라가고 집어는 산 27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27에 2라는 얘기는 앞번지는 27에 1이고 27이 있다는 얘기예요. 3개 필지 최소한 나눴다. 옆에 보면 이제 몇 개 필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반드시 산자로 붙여야 되는 거 알죠? 산 27의 2라는 얘기는 지목이 임야이고 여러 필지로 나눈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자, 임야나 농지 같은 거는 한 필지가 엄청 크다니까. 100만 평짜리 한 필지요. 그럼 이걸 내가 여기다가 농가주택 30평짜리 짓고 싶어. 100만 평을 전부 대지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땅에 저 뒤에 형님 주무시면 누군지 궁금해요? 뭐 들라고 고개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곧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고개 돌려놓고 내가 자고 있어. 이렇게. 자, 100만 평의 임야를 전부 다 대지로 바꿔놓고 딸랑 30평짜리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 중에 필요한 게 200평이면 200평만 청량을 해서 대지로 지목 바꾸겠다.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산림법 등에 따라서 경사도가 완만하고 하면 허가를 해주고 요건에 갖췄다면 일부 200평만 대지로 전용 허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 지었잖아 이렇게. 그리고 건물에 대지는 필지 전부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했잖아요. 요렇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요. 자, 여기서 다음 단계 뭐냐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달라지면 반드시 60일 내 분할을 하라고 배웠잖아요. 분할을 해야지. 지목이 달라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건 아직 안 해왔는가 봐요. 아,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달라지면 60일 내에 분할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지. 그러면 야는 임야 대장이 아니고 토지 대장으로 등록이 바꿔야 되잖아. 이게 등록 전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여기 청량을 다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 생겨야지. 3천 6천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1200, 2400으로 가야지. 축적 변경,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이 절차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등기부 서류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 되니까 200평이 어디서 왔는지 표시해줘야지. 산 27을 2에서 분할해서 2기함 해줘야 되는 거지. 소유자는 철수 그러면 그대로 옮겨놓고 전사를 해놓고 소유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 땅이 왔는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땅은 200평 없어졌지. 분할로 200평 없어졌음. 등기 제 몇 호에 옮겨감이라고 써줘야지. 등기부를 보면 과거 역사를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필지가 하나의 땅이 무지하게 큰 임야나 농지라도 굳이 전체를 대지로 전용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한 일부만 전용허가 받아서 건물 지어도 된다. 결론은 뭐냐면은 대지라는 것은 원래 한 개 필지 단위로 대지를 이용하지만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에 일부만을 대지로 해서 건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만 하면 다 맞춰요. 421페이지에 대지 보세요.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은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해놓고 1번에 제목만 줄치면 돼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번을 예를 들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서 그림을 보니까 A, B 두 개의 필지를 기역자형 건물이 들어서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쳐놓고 건물 굳이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요. 내놓고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 건축주는 몇 개의 필지를, 그러지,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해서 건물 지었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2번이 공간정보 2법에 따른 합병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가지고 기억 보니까 필지의 지번 부여직이 다르다, 도면의 축칙이 다르다, 집안이 연속되지 않는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합병을 못하잖아요. 합병 못하지만 그 땅들을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합병 못한 사유가 소유자가 달라서,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달라서 합병 못할 때는 합병도 못하지만 건물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또 차차가고, 그 다음에 3, 4, 5번, 6번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고. 자, 가로 2번.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이라고 됐죠.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소재에서 1번, 2번, 3번, 4번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하여. 2번도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 3번도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 4번도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설 결정됐다, 농지전용 허가 받았다, 산지전용 허가 받았다, 개발행 허가. 뒤집어 얘기하면 한 필지든 두 필지든 굳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을 전용하겠다, 개발행위 하겠다, 허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그래서 허가 받아 건물 지으면 하나의 필지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해서 건물 지은 거잖아요. 자, 결론은, 자, 지문 주의하셔야 돼요. 둘 이상의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지. 하나 이상의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없다 그러면 틀리지. 일부만을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필지로 대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원래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만 알아놔도 문제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은 조금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려야지.